시험 범위가 기본 도형이랑 평면 도형이 아니다. 그런 학교는 자기 학교 시험 범위를 말하세요. 이해가 안 돼? 좌표평면은 뭔데? 그게 1-1이야? 선생님이 그 시험 보는 거 또 1-1 좌표평면이 시험 범위야? 그 하나야? 한 단어?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니 내일이 수업인데 까먹으면 어떡해. 시험 범위 나왔어요. 어? 시험 범위 나왔어요. 시험 범위가 나오겠지 당연히. 정비례랑 반비례랑 기본도형 정비례 반비례? 기본도형 앞에? 기본도형 앞에가 뭔데? 기본도형 기본도형 앞에가 정비례 반비례야? 그럼 그럼 기본도형이 앞부분 말하는 아 기본도형의 전반부만 들어간다고? 개포중? 네, 뭔데? 개포지. 시험 범위가? 아, 정비례, 반비례랑 기본도 바뀔 수 있다고 했어. 정비례 반비례랑 기본도형 정비례 반비례가 1-1 제일 끝단원이야? 대단히 힘든 상황이야. 숙제 진행문 처리하겠어. 내신 얘기는 내신 대비 때 하고. 9번 선생님이요? 14단원의 9번. 분명히 못 끝나는데. A 빼기 BX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보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게 0이란 거죠. 일단 그래서 B가 A고 여기 B 자리에도 A를 넣으셔야 되겠죠. 이게 A가 되는 건데 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A가 너무 작다. A, B는 같으면서 음수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짓고 가야 됩니다. 그때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다음 부등식에다가도 B 대신에 A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AX가 크다. 맞을게. A 빼기 5A니까 빼기 4A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 빼기 2AX가 크다 4A보다 이런 얘기죠. 빼기 2A는 0이 아니니까 날리면 되는 거지. 근데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빼기 2A는 양수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거 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라고 써야 돼요. 양수를 나눈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뗀다거나 그런 택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랬지. 그 다음에 질문이 거의 없어. 1차 부등식을 잘 하나 봐. 17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냥 풀면 되죠. 그냥 풀면 되는 건데. 첫 번째 것의 결과는 암산을 때리면은 x는 4 미만. 두 번째 것의 결과는 암산이 어렵네. 양변의 6배를 하면은 2x 빼기 2에다가 9에다가 9x 더하기 20을 이렇게 되나? 그러면
7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4보다 이래 되나?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 이상 이래 되나? 그러면 요 두 개의 공통범위니까요. 그냥 마이너스 2의 4사인 거죠. 근데 제일 큰 정수를 라지엠에 냈기 때문에 라지엠은 3입니다. 3. 그러면 a 빼기 6, 3, 2분의 a 빼기 1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또 풀면 되는 거죠. a에 관한 부등식을요. 요쪽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쪽을 정리를 하면 6되고 7되네. 요 범위에 있는 정수는 유일하죠. 답은 8. 그리고 몇 번까지가 숙제야? 아 그래? 다 낸 것도 아니라서 질문이 없나 보구나. 29번까지? 두 개가 다인데. 그 다음에 13단원 연습 문제에서 누군가가 한 문제 물어본 것 같은데 13단원 연습 문제에서 13-19번 한 분이 모르신답니다. 어떤 수학시험의 문제는 35개고 배점은 100점이다. 문제별 배점은 2, 3, 4고 각 배점별로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된다. 2점짜리 문제 개수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2점짜리를 x, 3점짜리를 y, 4점짜리를 z라고 하면 되겠죠. 문제 개수에 대한 식을 만들면 x, y, z의 합이 35다. 배점에 대한 등식을 하나 만들면 2x, 3y, 4z겠죠? 이게 100이다. 그렇게 해서 한 문자라도 없애고 나서 부정방정식을 풀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x, y, z는 자연수고요. 자연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 거죠. 그냥 풀면 돼요. 위의 식을 4배 해가지고 뺄까? 그러면은 2x 더하기 y가 4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식이 좀 더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원래 거를 써놓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푼다고 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를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z까지 고려를 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얘만 보게 되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는 20은 안 되니까요. 이게 0되니까 18이다. x가 18이고 y가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18이 아니라 19. x가 19고 y가 2다. 이렇게 되면은 합치면 x, y 합치면 21이죠. 여기 21인 거니까 z도 자연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된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고려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은 당연히 x 1이 되겠지. x가 1이면은 y가 38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요 두 개 합치면 39니까 z가 마이너스 4가 돼버려.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x의 최소값이 1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요 등식까지 확인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둘 중에 하나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 놈이 좀 더 간단한 거였으니까 얘하고 얘 가지고 따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6을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값은 6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12니까 y는 28이 되고 그러면 z는 1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트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총 14세트. 아무튼간에 2점짜리 문제의 개수의 실수값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19다 최소값은 6이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역대급으로 빠르게 숙제 실문 처리가 끝났고 진도를 나가겠다. 유제 14-10번 할 차례입니다. 14단은 마지막 문제. 14-10번은 숙제가 아니었어요. 14-10번은 거의 뭐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시간 관계상 안 풀었잖아. 요것도 풀고 연습 문제 티처스 픽 풀고 15단으로 넘어갈게요. 유제 14-10 역수의 합이 인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구하여라. 이게 미션입니다. 당연히 답은 이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일하다라는 것을 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중에 하나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유일하다는 걸 보여줄 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증명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게 유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A, B, C는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니까요. A, B, C는 없고요.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네 맘대로 크기를 부여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역수의 합을 식으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A, B, C를 하나씩 찾아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다짜고짜 이 A라는 자연수를 어떻게 정해나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자연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을 요 당연한 관계를 요 모양이 등장하게끔 바꿔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다 뒤집을게요. 이렇게 되겠죠. 뒤집으면 A분의 1이 제일 클 건데 근데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였으니까 자연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이면 딴 놈이 자연수일 수가 없잖아. 이게 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1보다 크다고 시작해도 상관이 없긴 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까지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쓸까? 그러면 이것이므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보다 작을까요? 이걸 보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는 뭐보다 작을까요?
이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뭐가 작을까요? 얘는 이러니까 3분은 왜요? 3보다 작다고요? 어, 3보다 작은 건 당연하죠. 3보다 작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1이니까요. 당연한 소리라서. 우리 지금 A의 범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부등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3보다 작은 건 틀린 말 아닌데 의미가 없어요. 뭐보다 작은 거게요? 2분 네? 2요? A분의 3. 오 그렇지. A분의 3보다 작은 거. 신입생 똘똘한 애가 왔네. 왜냐면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고 C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으니까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다. C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다. A분의 1은 원래 A분의 1이다. 그러니까 A분의 1은 그대로 쓰고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은 걸 이렇게 쓰고 C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은 걸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등식을 작성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증명이 되는 건데 이런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잖아. 절대 못 풉니다 이런 거지. 풀어본 적이 없으니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조차 감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요 놈이 1이다라고 했죠. 그럼 얘를 1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A가 어차피 양수를 넘기면 되거든. A가 3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A는 1보다 큰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에 있는 자연수는 U1 한 거죠. 그래서 A는 2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가 3, 6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A가 2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A 자리 1 넣으시면 돼요. 요식을 1번이라고 하면 요식을 2번이라고 하면 2번을 1번에 대입을 하게 되면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그러면 2분의 1 넘어간 거니까 1 빼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B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하면 끝입니다.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뭐보다 작은 거냐면 이 조건 때문에 B분의 2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2분의 1이니까 요래요래 하면은 B는 4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A가 2라는 게 나왔고 여기다가 1 집어넣게 되면 B는 2보다 큰 새끼였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2보다 크면서 4보다 작은 자연수는 U1 하니까 B는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을 여기 넣어가지고 산수를 때리면 C가 6인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 3, 6이 유일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공통 수학 1에서 기본 정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연습 문제에도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넘어가서 연습 문제 14단원의 티처 스픽. 이거 뭐 선생이 그 티처 스픽을 하는 것도 준비를 안 해놓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1번, 5번, 6번, 8번, 10번. 아주 사소한 걸로 내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8번이 없는데. 뭐라고요? 8번이 없어요. 어디요? 여기요. 하? 네? 선생님 혹시 8번이 8번이 없어요. 네, 내가 만든 거엔 있지롱. 신입생은 내가 만든 거 줬지롱. 8번을 적어드릴게요. 8번만 딱 빠진 거죠? 누락이 된 거죠? 잠깐 기다리세요. 14-1번 BA 0
요 순서일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보통 이제 어린이들은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다로 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티처스 픽을 한 겁니다.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보다 작으냐? 요건 그냥 요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1배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1배를 하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야. A, B의 부호와 상관이 없어. 마이너스 1배를 하면 방향이 바뀐다 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맞는 거지. 근데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이 아닙니다. 2번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으냐?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 관계면 원점 그 다음 그 옆에 A 그 다음 B잖아요. 당연히 거리가 B가 더 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서 답이 아니고요. 3번은 A분의 1과 B분의 1.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똑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둘 다 음수라서 같은 부호인 L을 뒤집었을 때 역수를 취했을 때도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없다고 치고 같은 모형이 이미 아니까 없다고 치고 방향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이제 B 쪽으로 커져야 되기 때문에 맞죠. 답이 아니고 4번은 AB의 곱이 B제곱보다 크냐? 이건 이제 바로 안 되고요. 얘를 데리고 와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A 빼기 B의 B다 이런 얘기인데 이놈이 0보다 크냐? 그런 질문이고 A 빼기 B는 양수죠. 이 조건에 따르면 B는 음수고 양수와 음수의 곱이 양수냐? 틀렸지? 이게 답인 거지. 5번은 A 제곱 B 제곱 요거는 뭐 그래프를 그릴게요. 괜히 뭐 구구절절이 말하기 귀찮아. 아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데리고 와서 A 빼기 B A 플러스 B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맞는 말. 그래서 4번이 유일한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얘를 내가 먼저 하려고 했듯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도 돼. y는 x 제곱을 그리면 돼요. y는 x 제곱을 그리면 그려놓고 저기 이 조건에 부합되도록 a, b를 x축에다 적는 겁니다. 그럼 이제 a제곱과 b제곱은 y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여기가 a제곱이고 여기가 b제곱일 테니까 눈만 뜨고 있으면은 b제곱이 a제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비례 그래프 아시죠? 반비례 그래프는 이건 모르나? 이건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y는 x분의 1은요. 여기에 a가 있으니까 여기에 a분의 1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b가 있으니까 여기에 b분의 1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프로도 이시관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대수 들어가서는 저렇게 처리하지 않고는 대수 비교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거지. 고수라면. 그다음 5번. 아무튼 간에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지 마시라고. 평소에 풀 때는 학교 시험 볼 때는 어쩔 수 없다 싶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5번 A, B가 양수다. 그리고 AX 빼기 BY가 1이다. 그리고 X 플러스 Y는 0보다는 크고
1번에 맞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a, b로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인데 그냥 선택한 이유는 이 방정식과 방정식과 부등식을 연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보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선택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x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얘를 y는으로 정의해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풀면 되는 거죠. y는 뭐 b분의 ax 마이너스 1인 거네. 이거 여기 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등식과 부등식은 항상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등식을 부등식에 집어넣어서 한 문자의 범위를 찾아.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요, 요 놈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0 x 플러스 b분의 ax 마이너스 1이 그래 되는 거지. 요게 b인 게 거슬리니까 다 비배하세요. 근데 b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방향 건들지 마세요. 0 bx ax 빼기 1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x의 개수가 a 플러스 b, 근데 a 플러스 b 양수인 거 아니까 그냥 과감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쪽 풀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걸 일단 제거하기 위해서 다 1을 더한 다음에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a 플러스 b도 양수니까 방향 안 바뀌는 거지. 답은 이거야. x는 a 플러스 b분의 1에서 a 플러스 b분의 b 플러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쫄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다음 14-6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픽을 한 거예요. 내신 빈출 적어보세요. 내신 빈출 14-6번 거의 모든 고등학교의 시험지에 나 있습니다. 내신 빈출. 근데 이게 그 내신에서는 엄청 많은데 정석에서는 유일하거든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요거는 그 정리해놔야 될 문장이 하나 있어요. 실전 개념처럼. 뭐냐면 부등식의 집합이 할게요. 원래 집합이니까. 부등식의 해집합에 포함된 정수의 개수.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개수가 아니라 합인데 그게 그겁니다. 개수나 합이랑 마찬가지예요. 개수나 합이 개수가 몇 개다. 혹은 얼마다. 요런 형태의 조건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은 이 정수가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를 밝혀내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정하지 않으니까. x에 관한 연립부등식. 첫 번째 건 그냥 암산 때리시면 되죠. x가 2 이상이고 두 번째 것의 결과는 이것도 암산 가능합니다. a가 섞여 있으니까 좀 거슬리긴 하지만 a가 섞여 있다고 해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x가 a 빼기 3을 잡다. 이렇게요. 요 두 개의 공통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공통범위가 없으면 정수도 없을 거고 합이 20일 리가 없으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 a 빼기 3이 2보다는 큰 값인 거지. 응? 웬일로 안 졸던 친구가 졸고 있지? 여기 조는 친구는 거의 없는데 이 반에서는. 상습 졸리머 상습 졸리머라 봐야 되나 그 친구를 한 명을.
조금 빡세게 보면은 한 명 있는 거고, 조금 부드럽게 보면 없는 건데 이 반은. 체육하고 왔나? 정신 차리세요. 중요한 얘기 하니까. 그래서 이놈이 이놈보다 커서 공통 범위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2부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이 25가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걸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 얘기가 또 이 얘기랑 싱크가 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려요. 수익선상에다가 2 이상 A 빼기 3 미만 이런 식으로 공통부분이 있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 요 범위에 있는 정수가 전부 다 합친 게 25다. 그런 뜻이니까 필연적으로 요 2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3도 있는 거고 4도 있는 거고 5도 있는 거고 6도 있는 거고 7은 잘 모르겠고 요 5개를 더했다? 라고 치면은 얼마야? 2, 3, 4, 5, 6을 더하면 얼마야? 20 20? 맞잖아요. 30 뭐? 20 맞잖아요. 뭘 하노? 2, 3, 4, 4, 5, 6의 합은 20인데 뭐가 30이야? 20 근데 25라고 했는데 뭐든 뭐 잘못 풀었나? 이 부등식을? 아, 그렇네? 얘가 이랑이 마이너스였네요. Sorry 마이너스 그러면 sorry 마이너스 1 0 1 되게 많은 거네. 2 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정수의 합이 2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없는 셈인 거죠. 0이니까요. 3부터 얼마까지 합이 25냐 그런 생각이 되는 거지. 7까지네. 3부터 7까지의 합이 딱 25이기 때문에 결국 이 범위 안에 7은 있고 8은 없다. 3부터 요게 25이므로 이 범위 안에 7은 있고 8은 없다. 8이 없으면 9부터 없는 건 자동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수가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라는 말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는 건 확정이고 7로 끝난다는 것을 문제의 조건을 통해 알아내셔야 하고 그러면 요 오른쪽 경계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이 미지수의 범위를 보급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7까지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짧은 친구는 여기다가 7 체크하고 끝내는데 여기다가 8 체크도 해야 돼요. 여기에 7이 들어있는 것으로 끝내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8이 있는 걸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8부터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 두 가지를 전부 다 체크해서 정답을 내시라. 그러면 부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 오른쪽 경계인 A 빼기 3은 7에서 8 사이다. 보이는 대로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얘네들 중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곳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뭐 언제는 등호 들어가고 언제는 안 들어간다는 공식은 없다고 했죠. 그런 공식을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고민을 해라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놈이 7이라면 말이 되나?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분형이 둘러 있으니까 7은 안 되고요. 이놈이 8이라면 말이 되나? 말이 되죠. 그래서 8에다가만 등호를 포함. 전부 다 3을 더해서 결국 A의 범위는 10에서 11 사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에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의 해집합에 포함된 정수의 개수 또는 한 문제는 항상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부터는 안 들어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면 봅니다. 틀립니다. 넘어갔어요. 14-8번 요거는
그 1차항의 개수에 미정계수도 들어있고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선택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식은 보자마자 어떻게 바꿔야 돼? 물론 없지? 저 적어드릴게요. x에 관한 책을 펴. x에 관한 책이 없는 사람들은 적으세요. x에 관한 연립부등식 절대값 ax 플러스 2가 작거나 같다. 보다. 밑에 거는 a 플러스 2x 플러스 3이 크다 2x 플러스 5 이렇게요. 를 푸시오입니다. 푸시오인데 a는 실수다. 여기 답니다. 선택한 이유는 요 a 하고 이 절대값 기호 때문에 선택을 한 거라고. 첫 번째에 있는 부등식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 시작. 말해. 시작. 마이너스 5. 뭐가? 마이너스 뭐가? 5. ax 플러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다고 바로 바꾸셔야 돼요. ax 플러스 2가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있건 상관없이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고 반대쪽에 양수가 있을 경우 작거나 같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인 거에서 그거 사이 등식이면은 얼마 크다면 마이너스 붙인 거 작거나 그대로보다 크다 바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막 x가 a분의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분의 2보다 작을 때 클 때로 나눠서 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풀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꾸는 법을 모르고는 안 된다. 마이너스 5에서 5 삽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그럼 뭐 일단 a가 a를 섣불리 나누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2만 넘길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 것의 결과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밌네. 왜냐면 여기 EX 없어지거든요. 이쪽도 AX밖에 안 남아요. AX가 크다 3만 넘기면 4다 이게 되는 거죠. 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A가 아직 뭔지 몰라도 AX에 관한 부등식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AX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X의 범위를 일단 이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2 네? 2 아니에요? AX 2. 맞아요. 그러면 연립을 하시면은 여기서 여기 사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끝내는 거야. 여기서 더 진행하지 마시고 마침 이 두 개다가 AX에 관한 형태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둘 다 변수가 AX로 표현된 상태니까 A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X가 2에서 3 사이다 이렇게. 물론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와서 요 A를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X의 범위를 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통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죠. 몇 가지로 써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야? A가 0보다 클 때. 그래. 두 번째는 A는 0일 때. 세 번째는 0보다 작을 때. 그렇지.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X는 5에서 5 사이인 거야. A보다 A분의 2보다 크고 2에서 A분의 3보다 작을 때. 그렇죠. A가 0이면요? 해가 없다. 그렇죠. 2, 0, 3 이 순서는 개수니까 해가 없다. A가 뭐 작으면요? 그럼 부동으로 반대로. 그렇지. 마이너스 달거나 하면 골전입니다. A분의 3 이상 A분의 2 미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정답이다. 문제 괜찮았네요. AX가 둘 다 나올 줄은 몰랐는데. 마지막 14-10번.
성민이는 여기 내신 대비 안 한다고 해서 온 거야? 저요? 어. 저 여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를 선택했어? 내신 대비 안 하고 선행 논스톱이라서 선택한 거야? 그런 말은 딱히 하지 내신 않았어? 대비가 있었어요. 내신 대비 그러니까 다른 반 같은 경우는 내신 선행 스톱하고 내신 대비 하거든. 내 반만 선행 논스톱이라서 지정해서 들어온 건 아니야? 어쩌다 보니 여기 온 거야? 여기 시험은 알고 있고 보게 되는데 엄마가 내신 대비 있는 거안 알려줬어요. 그래. 자, 약간 다오랑 비슷한 스타일. 자, 말을 못 알아듣겠어. 새 실수 x, y, z의 최대값을 맥스 괄호 x, y, z로 최소값은 미니멈 x, y, z로 한다. 뭐 그렇다죠. 맥스가 제일 큰 거고 미니멈이 제일 작은 거 원래.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새 실수 a, b, c에 대하여 맥스 그거랑 미니멈 그거의 합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네. 얘를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가 때문입니다. 가. 분명히 까먹었을 거니까. 어떻게 하셨지? 마침 또 오늘 시험 냈는데 아니다. 안 냈나? 오늘 시험이 있어요. 시험지 갈았던 거 같은데. 가가 이거 들어있는 거. 일단 외워요. 자, 이건 뭐야? A가 가가 잘못됐어? 정성 노트에 가가 뭐라 돼 있어? 뭐? 이거 이 가예요. 가. 아. 가로 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가잖아. 뭐로 보여? 네. 그게 뭐로 보여? 가가 딱히 의미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가나다라 할 때 간대. 얘가 가우스 이런 뭔 소리야? 가우스를 줄여서 말한다고. 줄. 자, 가조건. 이런 문제를 일명 가나 문제라 하죠. 가나 문제. 가나 문제. 조건 두 개를 가 붙이고 나 붙이고 만든 문제라 하여 가나 문제라 합니다. 가나 문제에서 가에 있는 이식. 이식이 뭐야? 이식이 의미하는 바. A가 0보다 A랑 B랑 싹 다 음수. 아니야. A가 0보다 작아. A만 0과 작은 거지. 그러니까 쟤가 신입생이 최근에 앞쪽을 배우고 왔나 봐. 그래서 과감하게 발언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 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을 리가 없다고. 근데 이런 게 또 누적 테스트 나오고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에서 암기해야 될 몇 안 되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왜 까먹고 살아? 머릿속에 계속 새롭게 머릿속에 새롭게 들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뭐라 하노? 이건 뭐야? 둘다가 0. 둘다 음수. 이게 둘다음인 거지. 이게 둘다음인 거고 여기 나눗셈일 때는 분모만 음일 때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분자가 만약에 0이라도 말은 되죠. 그러니까 A가 B는 0 이상 이렇게 대놓고 주기가 좀 그러니까요. 문제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까먹은 놈들이 질비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네? B가 0 이상. 네. 0보다 크다인데 0이 돼도 양쪽이 0이라서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0 이상이다가 맞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나는 별거 아니죠. 절대값 실수의 성질이 뭐예요? 지금 맛있어요. 그냥 싹 A 더하기 B는 1이고 아니 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내 질문에 대답해. 그냥 0보다 절대값 실수의 성질. 0보다 크거나 그렇지. 근데 0보다 크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해서 0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이고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빼기 이거 하고 싶죠?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B가 없어지니까. 이거 빼기 이거 하면 A 빼기 C는 이거 빼기 이거니까 3이다. 요 세 개를 가지고 그 맥스, 미니멈 얘를 알아보자. 그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는 세 개 중에 세 개 모양이 차네.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A 빼기 B는 알 수가 없나? A 빼기 B는 뭐예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있나?
어차피 요 두 개로 만든 식이 이 식이라서 얘네들 다시 써봤자 A, B, C를 다 구할 수는 없어. A 빼기 B는 요 정도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값은 모르고 구호 정도만. A 빼기 B는 뭐야? 음수네.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얘는 음수고. B 빼기 C는 뭐예요? B 빼기 C도 모르겠고 C 빼기 N 있나? 여기 있네. C 빼기 N은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네. 이것도 음수고. B 빼기 C가 양수면 B 빼기 C가 답인 건데 B 빼기 C가 양수인 건가? B 빼기 C가 양수라 말할 수 있나? 그 A가 음수인데 그럼 A가 음수인데 C 빼기 A가 음수인 거 보면 C가 무조건 음수 아니에요? 네? 뭐라고? 아, B가 양이니까 C는 음수겠죠. 그래 음수가 뭐지? 그래서 수도 있네. C는 음수입니다. 그죠? 아,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니까 이건 양수가 확실하지. 그래서 얘는 이거네. 맥스 요 세 개는 가운데 거였어. 값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호가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미니멈 A 플러스 B, 이거 B 무조건 플러스 C, C 플러스 A. 무조건이라고? C 플러스 I 아니에요? 요거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2라고 했고 요건 뭔데? C 플러스 A는? 근데 B가 양수고 C가 음수고 A가 양수니까 B 플러스 C보다 C 플러스 A가 더 작지 않아요? 얘도 음수 더한 건데 C 플러스 A는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음수보다 음수 더하기 음수가 더 작지 않아요? 어차피 요 두 개의 C는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뺐다고 치면은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 다를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야? 네. 근데 A는 음수고 B는 양수니까 A도 작은 거네.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거네. 그러면 요 셋 중에 제일 작은 건 얘네요. C 플러스 A. 이렇게군요. 요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요거네요. A 플러스 B는 1이죠? 이런 식으로 A, B, C를 각각 구하지 않고 결국에는 상수인 답이 나옵니다. 신기한 문제. 넘어가고 15단원으로 그럼 저희가 진도 제일 빨라요? 이 에이펙스 전체에서 그러니까 쌤이 나가는 공통수학 1위에서요. 공통수학 1 전체에서 네. 나보다 빠른 사람 있을 거야. 이 중간이 언제예요? 진원 쌤만 더 빠를 것 같은데. 선생님 가르치는 반 중에서 저희가 제일 빨라요? 내가 가르치는 세 반 중에서는 이 중간이 언제예요? 정광은 내 맘 같아서는 9월 추석 지나고 바로 하고 싶은데 그러고 나면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무슨 승급고사를 그 시기에 준비를 시키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또 뭔가 컴플레인을 제기해가지고 이미 그럼 10월 그래서 달에 10월 달.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이미 한 소리 듣고 왜 이렇게 한 소리 많이 들어요? 뭐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너네들이 컴플레인 허구날 제기하니까 한소리만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모든 하나? 사고 하우스에 가서 좀 확 풀려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소리만 이게 어린이들한테는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원래 초등학생에겐 재미가 좀 더 중요하지도. 수능 준비가 언제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컴플레인 나와. 지 수능 준비하느라 수업 준비 안 하겠네 이러면서. 근데 2달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각 잡고 준비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그럼 선생님 이대 못 들어가는 재미로 거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도 돼. 말로 쌤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머릿속에 무조건 합격이라고 써있는 거. 뭐 말이 되니? 2달 반 만에 어떻게 3합 4를 맞추냐? 선생님 IQ 158이잖아요. 그럼 무슨 상관인데 지금 나이가 47인데. 나이 목표 따면 대학 중요하지 있으세요? 않죠. 뭐 하나? 목표 대학 있으세요? 아니 이미 쓸 대학은 다 정해져 있지. 부산대 의대. 오, 근데 선생님 서울대 무슨 학과였어요? 부산대 이제도 지역 인재 3합 4.
진정 좋습니다. 동아대 의대. 3합 4합이 뭐예요? 수능 세 과목 합쳐서 네개 4등급. 오. 그다음에 지역? 동아대 지역인재는 4합 6. 네, 지역 인재는 뭐예요? 지역인재는 그 지역에서 6년 동안 중고등학교 생활을 한 학생에 대한 전형. 꼭 그 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 꼭 부산대에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난 부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서울대기는 어? 서울대는 못 써. 못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야. 왜요? 아니 지역인재 전형이라서 내가 이번에 쓰는 거라니까. 꼭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된 거 얘기 소식 들었어? 의대 정원 확대된 아 소식 그것 때문에 들었어? 일을 그래가지고 지금 의사들이 막 파업하고 하잖아. 대통령 어? 본인 밥그릇 잃을까봐. 아무튼간에 그 정부가 강행해가지고 의대 정원 늘렸잖아요. 근데 의대 정원 늘린 게 거의 대부분 지방에 정원 늘린 거야. 그리고 그 정원 늘린 것의 전형의 이름이 지역 인재 전형이야. 그럼 지역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인재만 뽑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은 H당 지역에 지원할 수가 없어. 지금 부산 살고 있으신 거예요? 부산에 살았던 사람인 거지 내가.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을 부산에 지냈으니까. 그리고 내 고등학교 내신 평점이 1.0이니까. 일단 서류는 무조건 통과인데 그럼 이제 이것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최저만, 수능 최저만. 그럼 3합 4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수학은 1 거고 국어 1에 영어 2가 나와야 통과해요. 만약에 이게 3 나오잖아요. 그럼 탈락이에요. 당연히 붙지 않아요. 미쳤어. 어떻게 이거 1, 2, 2를 띄우냐고요. 선생님 그럼 11을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11을 할 수 진영. 있잖아요. 아니 미친 진영 목소리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진영 쌤은 영어에서 확실히 통과 못하기 때문에 국어 잘하시고. 미친 소리 하지 마. 진정한 장인 보고 선생님 풍사 잘하세요? 네? 풍사 잘하세요? 아니, 그런 거 안 나와요 수능에는. 진정한 자 15단원 14단원은 1차 부등식이었고 15단원은 2차 부등식입니다. 어려워요? 너무 쉽고요. 2차 부등식 뭐 다 할 줄 알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크다면은 벌어지는 범위, 작다면은 모이는 범위 그렇게인데 요거를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연동 지어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럼 2차 그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하는 것이 맞거든요. 여기 보기에 있는 2차 부등식들을 쭉 푼다고 칠게요. 그러면 에이픽스에서 이거 풀 때 계속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야 해요? 에이펙스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계속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야 해요? 아니 내가 그려야 될 때랑 그릴 필요가 없어요. 다 구분을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 시험에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다행이다. 오늘 시험 범위는 1차 부등식까지. 이번에 제시 없죠? 제시 있어요. 있어요? 네? 왜? 없다고 하시면서요? 아, 누구는 정과정만 없다는 거잖아. 예? 일본에서 어쩌고. 뭐 하노? 근데 저번에 선생님 없다고 하시지. 아니 선행 논스톱이 컨셉인데 선행 시험도 왜 제시가 없어? 아니야. 정과정만 없는 거야. 화요일만 제시 안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요일에 안 오던 거야? 월요일. 월요일이잖아. 너네 월요일. 한꺼번이었어? 너네 월요일. 선생님 근데 만약에 이 금요일에 제시가 있으면 주말에 행복이 깨지지 않을까요? 몇 문제예요? 주말의 행복이라니. 그래도 주말에 네 행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말에 살짝 그 여유가 클리닉 때문에 살짝 좀 깨질 수도 있잖아요. 나만 하는 거야. 나만 하는 거야, 너 말하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살짝 좀 시험의 난이도를 줄이는 게 어떨까요? 시험의 난이도를 줄였어. 다행이다. 얼마나 줄였어요? 다소. 아 월요일만 제시. 원래 하던 대로야 10분 문제. 약간 제시 컷은 9점이고 8점. 제시컷 9점 아, 8점부터 네? 제시. 8점부터 제시라고. 똑같아요. 월요일만 제시 없는 거고. 네. 전 과정만 내신 주간이라서 내신 시험 범위 기하 특집으로 하고 20문제고 제시 없다고. 기하 특집
거기에 있는 부등식들을 다 적어봤어요. 요거는 인수분해가 돼요? 되지 않을까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런 거는 인수분해해서 암산을 때리면 됩니다. 인수분해해서 암산을 때리고 있지. 암산을 때리면 됩니다. 답이 이거고요. 얘도 암산을 때리면 돼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거슬리니까 마이너스 1별 해야겠다.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고 나면 인수분해가 되죠. 암산을 때려서 작다니까 모이는 범위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요 세 개, 요 세 개처럼 인수분해가 된다. 정수범위에서 인수분해 가능한 식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안 돼요. 포물선 그리시면 안 됩니다. 포물선 그리는 게 시간 낭비고 그냥 바로 답을 쓰면 돼요. 바로 원래 하듯이 이차 함수 그래프 없이 바로 답을 쓰면 돼요. 근데 요런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 상태 체크를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 경우처럼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돼. 그러면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하셔야 돼요.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했는데 이 케이스처럼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이 일반적인 상황과 같이 결론 지어지거든. 그래서 그냥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라고 쓰면 되는데 요 사이의 값을 근해 공식으로 찾는 거죠. 방정식을 풀듯이. 그래서 얘를 암산으로 근해 공식을 짝수 근해 공식을 때려보면은 2뿔마 루트 3이잖아요. 여기다가 2 빼기 루트 3, 여기다가 2 더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결정 지어주면 되겠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근해 공식으로 경계를 설정해서 부등식을 결과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은 그래프를 그리세요. 요거도요. 요런 애들 다 완전 제곱식이지 않습니까? 완전 제곱식. 요런 애들은 그래프를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포물선을 그리자. 그러면 이 네 개가 똑같잖아, 식이. 저 네 개는 한 방에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거고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0이라서 x축에 접하는 상태죠. 그럼 이제 0보다 크다?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전부 다 0보다 큰데 얘만 아니잖아. 그러니까 1을 제외한 전부 다라고 바로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얘의 해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얘는 0보다 하나 같다죠? 0까지 포함이니까 1까지 포함인 겁니다. 모든 실수. 이런 거를 특히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값 중에 음수인 거는 다르게 말하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거 없잖아. 왜 해가 없는 거야. 얘는 0 이하니까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인 건 요거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x는 1 방정식의 해처럼 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요 세 개 똑같은 식인데 요 세 개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판별식을 조사해 보시라고요.
판별식의 부호를. 그러면은 얘 판별식 같은 경우는 음수란 말이야. 음수가 나왔으면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셔야 하냐면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실근이 없다는 뜻이고 실근이 없다는 말은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뜻이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고 x축과 안 만나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차함수의 모든 함수값은 양수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 부등식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 양수인 놈한테 양수냐라고 했으니까 이게 모든 실수인 거죠. 양수인 놈이 음수인 범위 찾으세요. 그런 얘기니까 해가 없는 거고요. 0이 포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거쳐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은 언제냐? 완전 제곱식이거나 판별식이 음인 경우 그때만 따져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 되는 거죠. 이 경우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일반적인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부등식을 만났을 때는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 아니면 그 판별식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근해 공식으로 원래 하듯이 하시면 되고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완전 제곱식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괜히 실수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x축과 위치 관계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부등식의 해가 어떨지를 결정해 주시면 안전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개념 설명 끝났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5-1번. 푸시요? n 실수다? 1번.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플러스 3a가 0보다 작다. 뭐 a가 섞여 있지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보이는 범위로 쓰면 되는데 경계가 a와 3인데 a와 3의 크기 관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암산을 때리기는 뭐하고 여러 가지로 답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해놓고 세 가지로 답변하면 되겠지? a가 3보다 작을 때, a가 3일 때, a가 3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a가 3보다 작으면 이게 작은 거에서 큰 거 사이로 결정되는 꼬라지니까 a에서 3 사이다라고 답으면 되고요. a가 3이 되면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a가 3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x 빼기 3의 제곱으로 식이 변하니까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다. 완전 제곱식은 원래 0 이상의 값인데 0 이상의 값이 0보다 작을 수 있는 x의 거리를 물어보는 셈이니까 개소리잖아. 해가 없는 거지. 아니면은 요때만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 잘 듣는 친구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줘 이렇게. x축이 저밖에 접하게 여기 3 찍었겠죠. 근데 0보다 작다를 물었으니까 이 함수값 중에 x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x가 구하라는 뜻인데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지. 요때는 a가 3보다 크니까 x는 3에서 a 사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경계에 미지수가 들어있는데 그 미지수의 범위를 모르니까 가능한 것을 다 고려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그 다음 2번. (1번에) 2번 ax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다. 요거 같은 경우는 a의 역할이 1번과 살짝 많이 다르죠. 그냥 다 a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a를 날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를 잠깐만 플러스에 맞나? 맞네. a를 날리게 되면은
x만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a를 날릴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분류를 해야 하는 거지.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로 변하니까 얘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새끼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의 판별식을 조사해 보셔야 하고요. 얘의 판별식은 음수니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안 만난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긴 놈이 0보다 크다를 물었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의 값을 가진다고 그래프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실수. 두 번째는 a가 0일 때도 하셔야 돼요. a가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2차 부등식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0이 0보다 크다로 변하잖아. 개소리잖아. 배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음일 때 하면 되겠죠. a가 음이면은 얘랑 똑같은데 방향이 바뀔 뿐입니다. x제곱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을 때 해당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놈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한 바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건 없는 거지. 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그냥 깔끔하게 답만 딱 쓸 때는 두 가지로 나눠 쓰면 됩니다. a가 0보다 클 땐 모든 실수고 a가 0 이하일 땐 해가 없다. 이렇게 답만 쓸 거예요. 소수령이면 다 쓰셔야 되고. 그다음 3번. 3번은 좀 재미나게 풀어볼게요. 재미나게. 이런 사고방식 상당히 필요합니다. 수능 수학을 푸시려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크다 a보다. a를 어차피 모르는 상태고 a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는 하필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좌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본다는 얘기거든. 얘랑 같은 말은 뭐냐면 이것도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고 y는 x 빼기 1의 제곱의 그래프가 y는 a의 그래프보다 위다 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얘 다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세요. 이게 지금 이 x축에 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x축을 그린 거예요. 원래는 그래프가 없지만 여기가 1 이런 상태. 그리고 a가 뭔지 모르잖아. a가 양일지 0일지 1일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3개로 그릴 생각을 해야 돼. 3개로 그려서 그때그때 해당되는 걸 답으로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a가 음일 때. 색깔로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음일 때. 그러면 이제 y는 a를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답하시면 돼요. 이 포물선이 이 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x 범위가 답이라고요. 전부 다죠? 모든 실수. 두 번째, a가 0일 때 하겠습니다. a가 0이면은 y는 a가 곧 x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쳐다보시면은 이 포물선이 이 오렌지색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요 1은 빵꾸가 뚫리겠죠. 그래서
답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x는 1만 아니면 되는 거죠.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똑바로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면은 y는 a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x 범위는 여기고요, 여기에 x 범위는 여기니까 그래서 벌어지는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x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작은 것과 큰 것의 실체를 이제 알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방정식을 푸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미 한쪽이 제곱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뿔마 붙이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x는 1 뿔마 루트 a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달린 게 작겠죠? 1 마이너스 루트 a로 적으시면 되고요. 큰 게 1 플러스 루트 a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완벽하다. 유제는 하나네.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유제 15-1번. 얘처럼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3번처럼. 유제 15-1번은 3번 같은 문제야. 해봐. 왜 하는 거야? 아니 너무 행복해서요. 행복해? 네. 행복한 시간. 행복한 3번처럼 푸는 거라는 팁을 드렸으면은 일단 그림이라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친구들아. 그리고 나 Y축 잡지 말라 했는데 Y축 왜 잡아? 어? Y절편 쓸 거 아니면 Y축 잡는 거 아니야. 근데 Y절편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Y절편이 필요한 문제가 가끔 있지. 살짝 이 식이 이렇게 그려져? 저렇게 안 그려지지 않나? 에? 저기 또 붕 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뭐 변형해서 그런 거. 이놈의 시기들이. 이놈의 시기들이. 아니 왜 그림까지 똑같이 그리는 거야? 식이 다른데. 아니 이 그림이 되게 식을 변형하지도 않고 왜 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 식을 변형해서 그리는 거. 똑같이 하라는 거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답을 내라는 뜻이었어.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식을 만들어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던가. 식이 다른데 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냐고요. 그럴 수 있죠. 이유가 뭐냐고. 그냥 형태만 똑같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본인의 2차식은 X 접하지 않는데 왜 X 접하게 그리냐고요.
지금 이제 지금 내 설명의 한 반 정도 이해한 것 같은 친구의 접근법대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했어. 왠지 모르겠지만 인수분 했어요. 이렇게 하고 A를 넘겼다 했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를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아니 인수분해를 본인이 했으면 그냥 인수분해 한 거 활용해서 X절편 두 개를 찍은 다음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야지. 왜 이걸 이렇게 그려? 식이 다른데. 아 그리고 여기 꼭지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고 마이너스를 식에 넣으면은 y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a와 이축관계를 비교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어머나. 어? 그러면은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a가 0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0 여기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 1잖아. 마이너스 1보다 어떤지에 따라서 답이 다르겠네. 그런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셔야지. 첫 번째 마이너스 a가 달려 있으니까 그냥 a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를 먼저 할게. a가 1보다 크다는 말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a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에 위치할 거야. 이 부등식의 의미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같아도 되고요. 아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 없어. 해가 없는 거지. 두 번째 a가 1이다. 다시 말해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 새끼가. 그러면 이렇게 이 포물선에 접하는 형태로 직선이 세팅이 되겠죠. 그럼 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라는 얘기인 거죠. 아래에 있는 건 없지만 같은 건 여기 하나 있죠. x 값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쓰는 거야. 물론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얘를 쓰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이 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머지 범위 a가 1보다 작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a가 그어진다고요. 그러면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곳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x의 범위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 요 사이를 답으로 써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x가 작은 거에서 큰 거 사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작은 것과 큰 것을 알아내서 적어주시면 끝인 거죠. 오케이? 근데 어차피 이거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원래 데리고 왔었지? 요 놈을 근의 공식으로 푼다고 치면은 이쪽에다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a 적어주면 되고 이쪽에다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빼기 a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 알아들어? 얘랑 똑같은 그림으로 풀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양쪽에 1씩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긴 하겠지만 x축과 접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알아들어? 뭔 소리인지? 휴식.